가정 맹어호. 어느 날 공자가 산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행이 발길을 멈추고 살펴보니 길가에서 풀숲에 무덤이 셋이 있고 부인은 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인 자로에게 연유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로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어떤 일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수년 전에 제 시아버님이 호환을 당하시더니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고 이번에는 자식까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뺏기는 일은 없지요.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들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비슷한 얘기로는 가렴주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각주구검. 한 젊은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만 실수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불사, 이를 어쩌지? 젊은이는 허둥지둥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들고 칼을 떨어뜨린 그 배전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윽고 배가 나루터에 닿자 그는 곧 옷을 벗어던지고 표시를 한 배전 밑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칼이 그 밑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대에 아주 어둡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각주부검. 비슷한 말로는 수주대토라는 말도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횡재한 농부는 그때부터 농사는 접어두고 하루 종일 나무 밑둥만 바라보며 토끼가 와서 부딪혀 죽기를 기다렸지만 농부는 그 후 한 마리의 토끼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밭에 가보았지만 이미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이렇게 1년 농사를 망친 농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간담창조입니다.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인다. 그럴 정도로 아주 허물없고 친숙한 사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당송팔대가였던 한유가 역시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종원이 죽으니까 그 묘지명을 썼던 글입니다. 묘지명으로 썼던 글입니다. 원과 친구 유몽득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을 찬양하는 그런 시문으로 묘지명을 썼죠. 간담상조입니다. 당나라의 대문장가인 한유가 홍구지방을 지나다가 옛날 유방과 항우의 대결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 과홍구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건곤, 하늘과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천하를 얘기하죠. 천하를 걸고 한번 주사위를 던져서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크게 한번 결행을 한다, 싸워본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견토지쟁. 개가 토끼를 쫓아 험한 산골짜기를 한없이 오르내리다가 개도 토끼도 모두 지쳐 쓰러져 죽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힘들이지 않고 횡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전부지공, 전부 밭전자죠. 그래서 농부의 공 또는 어부질이 너무나 잘하는 말입니다만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전부는 밭전자에서 농부입니다. 두 나라가 싸우다가 국력이 쇠퇴하면 다른 나라가 덕을 본다는 이야기로 전국시대 순우곤이라는 책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어부지리. 도요새가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 하자 조개가 급히 뚜껑을 닫아 놓아주지 않고 싸웠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힘들이지 않고 둘 다 잡았다는 뜻으로 역시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구우후.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에 소진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죠. 이런 이야기로 육국을 설득을 해서 합종책에 성공했다는 고사입니다. 네, 앞에서 썼던 개구우후 사자성어로 이제 축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의 원문을 써봅니다. 영위개구, 차라리 개구, 닭의 머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물위우후, 되지는 말아라, 하지 말아라, 물자죠. 소의 꼬리는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위개구, 물위우후. 그래서 네 글자로 줄여서 개구우후,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자, 이런 사자성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군계일학. 위진시대 중림 7연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해강과 그의 아들 해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닭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 학같이 아주 뛰어나게 두드러져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군계일학이 일반적인 말인데 순서 바꿔서 개군일학이라고도 하고 혼도 외로울 고자를 써서 괴군고학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외롭다라기보다는 고고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되겠죠. 계륵. 조조가 유비를 치기 위해 한중으로 원정을 떠났는데 총나라의 군사에 고전하던 조조가 계륵이라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이때 주부 벼슬에 있던 양수만 그 뜻을 알아차렸는데 한중 땅은 닭의 갈비처럼 먹을 것은 별로 없는데 버리기는 아까운 땅이다. 그래서 곧 철분하리라 하는 예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계명구도. 제나라 맹상군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에 갔다가 공경에 빠졌는데 개가죽을 둘러쓰고 좀도둑질하는 사람의 재주로 풀려날 수가 있었다. 그게 구도죠. 그 다음에 성문이 닫혔는데 한밤중에 닭울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닭울음소리를 내서 새벽인 줄 알고 성문을 열게 해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명구도. 고복격양. 어느 날 유임금이 정말로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민정을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고복이죠. 발로 땅을 구르며 격양, 아주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네. 잘 아실 겁니다. 일출이작 일이비식. 밭 갈아 먹고 우물 파서 마시니 경전이식 작정이응.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재력하유 우아제. 이런 뜻인데요. 정치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고 있느냐. 정치의 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는 건 정말로 정치가 잘 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법 격양이고. 같은 얘기로 이제 격양가라 해서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역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고침 안면. 전국시대의 소진과 장인은 종행가로 유명했습니다. 소진은 합종책, 장인은 연횡책을 주장을 했습니다. 합종은 여섯 나라가 동맹해서 진나라에 대항하는 것을 말하고요. 연횡이란 여섯 나라가 각각 진나라와 손을 잡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진나라에 복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의가 이제 한나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진나라를 섬기면 초나라나 한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화가 없다면 전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하여 고침이죠. 안면 편히 잘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왕은 결국 진나라와 화목하고 합종을 탈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인은 연행책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